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8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오랫동안 계속 이어왔던 빅데이터 구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배포 단계가 남았죠.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뭘 했었느냐? 데이터 다 만들었고요. 학습 데이터 다 만들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이 충분한 성능과 정확도를 보이는지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결과물인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 결과물은 모델이겠지만 그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면은 이 전체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드디어 결과물인 모델이 나왔고 이 모델을 업무 전체 프로세스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전체 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어가면서 모든 걸 다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단계에서 얘기했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처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하자라는 걸 정의하는 단계에서 뭘 또 고려해야 되냐면 그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나온 머신러닝을 통해 나온 모델을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을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업무 프로세스 전체의 변화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질문을 바꾸거나 답을 바꿔서 머신러닝 모델의 쓰임새 자체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해도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부분을 1단계에서 미리 고민을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고민해놨던 그 방안대로 이제 모델이 나왔으니 실제 모델을 배포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또 선택의 여지가 또 있는 겁니다. 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또 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머신러닝 모델을 수행하는 어떤 모듈을 추가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별도 프로그램이나 코딩 작업 없이 그냥 모델을 사람이 직접 뭐 별도로 관리해서 모델이 생성해내는 아웃풋, 예측값만을 프로세스상에 그냥 녹여낼 수도 있는 거죠. 별도의 코딩 없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단계가 배포 단계입니다. 긴 설명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업무 프로세스상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잘 쓰고 있었는데 세상이 계속 변하죠. 세상이라는 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텔레콤사의 고객들에서는, 텔레콤사에서는 치열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비용이 뭐 몇 조인가?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업체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고객 유지, 고객 이탈 방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텔레콤사들이 텔레콤사들한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고객 이탈 방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무엇을 던지냐면 왜 예를 들어서 고객들은 떠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면은 요걸 좀 바꾸면은 뭐 떠나는 고객들은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네요. 요거 다시 지우고 떠나는 고객들이 왜 떠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객들 중 떠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 누구냐?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은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핸드폰이 처음 나왔던 시절,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쓰던 시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휴대폰은 그냥 이동식 전화기였던 시절. 그 시절에 고객들이 주로 떠났던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시절에 SK텔레콤에서 KT로 갈아탔다. 주로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넘버 원은 통화 품질이었겠죠. 그렇죠? 뭐 통화 품질 아니면은 뭐 부가 서비스 어디 뭐 할인 뭐 이런 내역 같은 거 땄을 것 같고 기타 등 뭐 한 두 가지만 쳐봅시다. 과거에는 분명히 이랬어요. 전화라는 것이 통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이것은 2000년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2017년입니다. 지금 고객들이 떠나는 이유는 2000년대와 같을까요? 지금 통화 품질상의 문제 있는 경우가 일단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것도 있고 사실 통화 자체가 그렇게 또 중요한 그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플랜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기기 변경 이런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2000년도하고 2017년도 요 사이에 세상이 변했죠. 고객의 행동 패턴이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제가 이 위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관점은 뭐였냐? 통화 품질이 나쁘고 부가 서비스가 부족하면 고객들이 떠납니다. 라고 모델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 모델을 2000년도에 만들고 나서 2017년도까지 지금까지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델이 여기에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겠죠. 왜? 세상이 바뀌었거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고객들이 떠나는 원인은 통화 품질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플랜이라든지 기기 변경 같은 사유인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한 모델은 당연히 그때 이미 떠났던 고객들의 패턴을 보니 그때는 통화 품질 부가 서비스가 문제였지만 같은 이슈가 더 이상 적용하지 않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념 변동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ncept drif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로직이 통했지만 더 이상 그런 로직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의 데이터로 만들었던 모델은 지금의 논리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개념 변동과 같은 이유로 한 번 배포된 모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포를 하고 업무 프로세싱의 상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항상
내가 그때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 지금도 여전히 개발 당시와 비슷한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와 성능을 여전히 보이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만들 때는 정확도가 아이고 만들 때는 정확도가 87%였고 정확도만 칩시다. 정확도는 87%였는데 이걸 쭉 쓰면서 매 한 분기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모델의 정확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 다음 분기에도 87%였고 그 다음 분기에는 약 84%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한 예를 들어서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쭉쭉쭉쭉 쓰다가 한 2년쯤 지나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정확도가 70%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컨셉 드리프트, 개념 변동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혹시나 자꾸 걱정이 돼요. 보세요. 이때 내가 모델을 처음 만들었을 땐 87%가 나왔을 때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면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가 된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느냐? 개념 변동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의 모양도 점차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마른 먹골로 생겼는데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모델은 데이터가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만든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르잖아, 데이터가.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 수준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 마른 먹골로 가니까 도저히 이 차이를 네모와 마른 모의 차이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 모델을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포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용성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배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그림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긴 영상 몇 편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었는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거고요. 만약에 이 과정을 좀 복잡하게 풀어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단계별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업무 이해부터 시작해서 쭉 6단계가 다 나와 있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태스크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이 화살표대로 또 움직인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에센스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얘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끝나는 거냐? 이것도 아니죠. 자,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다가 모델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딱 보고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는 거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단계를 굉장히 이제 좀 심플리파이드 해서 도식화한 겁니다. 원천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자, 이걸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이해도가 당연히 바탕이 돼야 되고 업무상에 어떤 지금 니즈가 존재하며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답을 얻고 싶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이 정의가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방식 중에 업무 프로세스상 가장 적용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좀 현명하겠죠. 그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에 따른 데이터를 정의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성격, 답의 성격과 잘 맞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정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데이터 값을 입력을 주면 결과값이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패턴과 규칙으로 대표되는 이제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모델이 나왔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이 충분한 정확도와 성능을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겠죠. 자, 검증을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훈련 데이터와 같은 설계, 같은 모양의 데이터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 데이터를 만들 때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데이터를 다 뒤져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테스트 데이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성적표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모델은 한 번에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복수개를 선택해서 복수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수개의 모델에 대한 성적표를 쭉 뽑아봐서 제일 우리의 요건에 맞는 애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개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 다음에는 배포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배포 단계에서는 이 모델을 어플리케이션 추가 개발이나 업데이트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개발적인 부분 없이 그냥 모델 자체를 엑셀 파일에다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배치 파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를 해서 꼭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니라 업무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적용을 한 이후에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델의 유용성, 적합성을 계속 테스트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하거나 재개발하거나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사이클은 전반적으로 계속 도는 거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지금 연속으로 지금 몇 편에 거쳐서 결국에는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영상에는 일단 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구현 쪽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사상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컨셉이었고 그로 인한 물리적인 결과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